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됐습니다. 취임한 지 반년 만입니다. 이따른 막말 논란에 더해 의정 갈등 국면에서 보여준 아쉬운 대응력, 그에 따른 의료계 불화와 불통, 이 내분 조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인 의협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의대 증원 갈등 국면이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늘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의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제적대의원 244명 중 찬성 170명, 반대 50명으로 불신임 가결 정족수 150명을 넘겨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임 회장의 탄핵안이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가결되면서 취임 반년 만에 퇴진하게 됐습니다. 임 회장은 탄핵안 의견 직후 투표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심정 좀 어떠신가요? 전공이나 심정만 좀 말씀해 주시면. 의협 회장이 대의원 총회 결의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건 지난 2014년 임기 1년을 앞두고 탄핵된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노 전 회장은 대정부 투쟁 실패로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임 회장은 SNS 등을 통해 막말과 실언으로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전공의 대표와도 갈등을 빚어 결국 불신임안이 상정됐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투표 전 대의원들에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무거운 마음을 넘어 참담하다며 과거에도 탄핵은 의협의 힘을 약화시켰을 뿐이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역대 의협 회장 가운데 최단 기간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의협은 오는 수요일까지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60일 안에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의협 내부에서 강성으로 분류됐던 임현택 회장이 탄핵되면서 내일 첫 발을 떼는 여야 의정협의체에도 어떻게든 파급 효과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계가 여야 의정협의체에 추가로 참여하게 되면 의정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 구성에 이어 차기 회장 선거도 한 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60일 안에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면 되지만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차기 신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비대위 체제로 대응에 나섭니다. 이번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교환돼서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도 들어갈지 말지도 결정을 하는데, 임현택 회장의 탄핵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전환점을 맞으면서 내일 출범하는 여야 의정협의체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사단체 두 곳만 참여하기로 한 협의체에 의협이 들어올 경우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야당에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전문의 처우 개선 또 뭐 등등에 관해서 다양한 주제로 논의할 거니까 민주당에서 또 참여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참여를 협조 요청하는 그런 공문이 되겠죠. 정부는 협상 주체를 한덕수 국무총리로 높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올해 의대 정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반발을 줄이고 차기 의협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정 갈등 해법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 시점에 맞춰서 외교적 성과를 통해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친교와 대화의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남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일단 했습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첫 당선됐던 시기
아베 당시 일본 총리가 트럼프 타워를 찾아가 비격식 만남을 가졌던 사례도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국무위원들과 트럼프의 대선 공약별로 경제, 통상, 안보 분야에 미칠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한 북핵 억지력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 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 대응에 따라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언급한 조선업에서의 협력 등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갖추고 있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분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우려에 대해선 양국이 이미 치열하게 협상한 것인 만큼 양국의 호혜적 이익에 기초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윤 대통령, 외교 분야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여권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그동안 내부를 향했던 공세의 화살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번 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모레 당 지도부와 여당 법사위원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당 관계자는 채널A에 민주당이 유례 없이 당대표 무죄를 외치고 각종 특위 구성과 토론회 개최, 법안 탄핵안 발의 등 공세를 하는 데 대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2주 연속 이어진 민주당의 장애 집회는 사실상 사법부 겁방용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1주 만에 집회 참석자가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상식 있는 시민들이 선동에 넘어가 판사 겁박하러 주말에 거리로 나서줄 거라 크게 착각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범죄 혐의가 11개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탄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쨌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차원의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 중진 의원들도 국회의원인지 조폭 불량배인지 헷갈릴 정도 국민들에겐 수준 낮은 저열한 선동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임기 반환점이 아닌 몰락의 시작점이다. 임기를 반납하지 않으면 이제부턴 탄핵의 시간이다란 말이 쏟아졌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은 오늘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에게 2년 6개월은 절망의 시간이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몰락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우리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 국정에 계속 임한다면 몰락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조국 혁신당 대표는 대놓고 임기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25년 같은 2년 반이었다며 임기를 반납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탄핵의 시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야권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오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축소 집중하고 여권이 거부감을 갖는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로 확대해 여당이 거부할 명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제2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구 기자, 민주당이 2주 연속으로 이 토요일에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네, 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찰과 주최 측인 민주당 모두 줄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집회 영상 보실까요? 왼쪽이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열린 첫 번째 집회고요. 오른쪽이 어제 있었던 두 번째 숭례문 집회인데요. 민주당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17,000명이었던 집회 인원은 각각 추산 20만 명, 1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추산과 민주당 추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까? 집회가 열리면 주최 측이 우리 얼마나 모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경찰도 따로 집계를 하는데요. 통상 차이가 납니다. 주최 측이 항상 더 많이 왔다고 주장하니까요. 일단 경찰은 페르미 추정법이라는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평당 인원수를 전체 면적에 곱하는 건데요. 보통 앉으면 6명, 서 있으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보는 추산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유동인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한계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좀 전에 리포트를 보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장외 집회 인원수로 지적을 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실망했겠다고 은근히 비꼬았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이 선동에 넘어갈 거라고 착각한 것 같다면서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추구처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군부를 떼보려 해도 불이 붙지 않는 젖은 장작 같다, 동력 떨어진 거 아니냐 비판하고요. 민주당 관계자 어제 집회가 갑자기 잡힌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또 장외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이때는 조국 혁신당까지 야 6당 연대에 미리 예정된 거라서 더 많이 모일 거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장외 집회 현장, 이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추진 집회가 열렸던 지난 2016년과는 다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미 한번 탄핵을 경험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고요.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탄핵 집회 시기가 너무 이른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표도 어제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네, 이 대표가 말하지 못한 이 두 글자가 뭐 탄핵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구 기자, 민주당이 집회보다는 또 이 김여사 특검법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던데 이것도 뭔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에 재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특검법 수사 대상도 줄이고 특검 추천도 제3자 방식으로 수정하는 걸 검토 중이거든요. 장외 집회 동력이 충분치 않아서 전략적으로 수정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아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에 여론 더 안 좋아졌다. 여당 이탈표를 더 확실히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작심하고 장외 집회를 때리는데 이 장외 집회를 결국 이재명 대표, 이 1심 선고를 앞둔 무죄 여론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한동훈 대표는 사흘간 SNS를 4건을 올리면서 비판에 집중하고 있고요. 당내에 민주당 장외 집회를 적극 비판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걸로 전해집니다. 공격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집회, 판사 겁방용 무력 시위라는 건데요.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오는 14일 특별감찰관 추천 의원총회까지 여당도 이번 주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검찰청사 밖으로 나오는 명태균 씨. 12시간 넘게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 올렸습니다. 그제와 어제 명 씨를 연이틀 조사한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측이 명 씨에게 전달한 9천만 원의 성격이 공천 대가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들도 물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내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명 씨 측은 어제 소환 조사가 마지막 조사로 안다며 추가 소환 일정에 대한 검찰 측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사실상 일단락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명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입니다. 명 씨는 검찰 소환 조사 전 자신의 전화기를 태워버리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지난 대선 전으로 자신이 썼던 휴대전화 석 대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인멸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복원을 시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그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9월 24일 날 그 포렌식 업체에 가서 그 텔레그램 메시지 그다음에 그 한 것들은 다 그 새 휴대폰에다 옮겼습니다. 창원지검은 명 씨의 증거인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배 기자. 검찰이 명 씨를 이틀 연속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히 뭘 조사한 겁니까? 네, 명태균 씨의 핵심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공천 관련 돈 거래 의혹입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 아니냐 유견인데요.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거고 지방선거 출마자들과는 돈 거래 자체를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 씨, 명태균 씨까지 이 관련자 소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의 다음 스텝, 결국 명태균 씨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입니까? 네, 검찰이 명 씨를 다시 한 번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 씨 측과 어제 추가 조사 일정 협의가 없었던 걸로 볼 때 명 씨 조사는 사실상 일단락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 핵심은 명 씨의 증거인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 소환 전 명 씨는 언론에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아버지 묘소에 묻어놨었다. 다 불지르러 간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죠.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명 씨가 발언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증거인멸인지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명 씨는 옛 전화기에 있던 내용을 다 새 휴대폰에 옮겼다. 증거인멸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어젯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명 씨를 만나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검찰이 모든 부분을 다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하려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과 영향력 등을 이용했는지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도 맞닿은 부분인데요. 앞서 명 씨와 전화 통화한 윤 대통령 육성과 또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요청한 명 씨에게 단수 공천은 나 역시 좋다 이런 취지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었죠. 명 씨는 이에 대해 사적인 대화라는 입장인데요. 누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은 공천에 개입할 지위에 있지도 않고 개인으로서 추천 의견을 낸 거라는 해명입니다. 현재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통화 녹취를 들었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강혜경 씨는 앞서 국감장에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오빠 전화 왔죠? 라고 말하는 전화통화 녹취를 수차례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명 씨는 김영선 의원실에서 일한 다른 보좌진은 나는 2년 동안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말하는 음성. 특히 이 창원시청 공무원들도 녹취를 들었다는 주장은 강 씨도 언론사에서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녹음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명 씨도 자신이 의견을 낸 건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이 청와대 터가 안 좋다. 예전에 거기 사냥터다. 이런 말 많지 않았느냐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에는 자신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낸 거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 검찰 소환 전후로 명태균 씨의 방어 전략이 바뀐 겁니까? 네, 명 씨는 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선 자신은 일개 조언자였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의혹의 폭로자인 강혜경 씨를 향해선 협박을 당했고 함정을 판 거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명 씨 변호인은 강혜경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의 구속영장 검토 소식에 명 씨의 대응도 긴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에선 이 선고 과정을 모두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실제로 방송장비 설치 일정을 감안하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생중계로 선고했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오는 15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는 1심 판결이지만 담당 재판부가 공익성을 감안해 재판부 재량으로 법정 내 촬영과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전례를 보면 사흘 전까진 생중계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재판은 모두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1심 선고 사흘 전 재판부가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 대표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과 달리 당대표 선고 중계가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막판까지 검토를 거듭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중계 장비 설치와 방청권 배부 계획 등을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모레까지는 생중계 여부가 결론 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생중계 요구가 오히려 사법부 협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건 지난 4일입니다. 이후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1심 생중계 동의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주말 장외 집회가 판사 겁방 무력 시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재판을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호재가 될 일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가 필요합니다. 이 대표는 생중계 동의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생중계 될 거라고 보시나요? 민주당 지도부에선 생중계 요구가 오히려 사법부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유무죄를 붙여서 정쟁화시키는 게 사법부 압박이라며 여당의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과 대립했던 인사, 이 소위 배신자들을 쳐내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눈밖에 났던 인사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기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기 행정부 중용 인사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마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이번 2기 행정부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각 어제 SNS에 이들의 실명을 거론한 뒤 현재 구성 중인 트럼프 행정부에 두 사람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과 이전에 일했던 것을 매우 즐겁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와 폼페이오는 모두 2017년 트럼프 정권 1기 때 기용됐지만 이후 트럼프와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헤일리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 관계였고 최종 불출마했지만 유력 경선 후보로 여겨졌던 폼페이오도 지난 대선 결과를 불복해온 트럼프 당선인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It's now up to Donald Trump to earn the votes of those in our party and beyond it who did not support him.
following celebrity leaders with their own brand of identity politics, those with fragile egos who refuse to acknowledge reality.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자신에게 등을 진 두 명을 냉대한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의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애리조나를 포함해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최종 선거인단 312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알고 보니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끈 비밀 병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올해 18살인 막내 아들이 젊은 남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을 석 달 앞둔 올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바쁜 시간을 쪼개 출연한 곳은 미국 온라인 방송인 에딘 로스의 방송이었습니다. 로스는 구독자 450만 명을 가진 게임 전문 유명 방송인으로 그의 채널 주요 구독자는 젊은 남성들입니다. 트럼프는 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멜라니아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He said, Dad, he's really big. I said, 트럼프의 출연에 당시 동시 접속자만 최대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젊은 남성 공략이라는 전략 뒤엔 배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78의 트럼프가 젊은 남성들이 즐겨 찾는 이른바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된 건 뉴욕대 1학년인 18살 배런이 길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후에도 프로레슬러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 매체에 직접 출연하며 이 방송을 즐겨 듣는 젊은 남성들을 집중 공략했는데 이번 대선에 승리하면서 전략이 통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남성 유권자의 표를 약 13%포인트 차이로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온라인상에서 대선 직후 24시간 동안 여성 혐오 표현이 4,60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늘 새벽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음이 잇따라 터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은 사다리 차를 동원해 진화에 나섭니다. 오전 4시 20분쯤 포항제철소 쇳물 생산 3파이넥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쯤에 큰 굉음이 한 두어 번 정도 뭔가 터지는, 흔들리는 그런 게 있어서 지진인 줄 알았는데 이 불로 근무자 7명이 대피하던 중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각 방면으로 내부 진입 시도했었고 사다리차 통해서 3층부로 계속 냉각 주수 실시했었고요. 포항제철소는 지난 2월에 이어 오늘까지 올해만 4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합차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오전 6시 8분쯤 상주 영덕고속도로 단밀 4터널 인근에서 승합차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를 비롯해 차에 타고 있던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과수원에 사과를 수확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작아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저기 그냥 서서히 내려오던데. 경찰분 계시고 국정원 직원이 몇 명 있고. 경찰은 중국인 A씨가 드론으로 사적 194호인 헌인능을 찍다 인근 국정원 건물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14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한 유명 음식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쥐 한 마리가 찜통 위에서 버젓이 만두를 갉아먹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한 음식점 주방에 만두 조리용 찜통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린 찜통 위에 회색 물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쥐 한 마리가 만두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쥐가 포식을 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곳은 중국 남부 광둥성의 한 전통 음식점. 144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대표 노포인데 최근 위생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비난 여론이 일자 업체 측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쥐가 나온 식당에 다시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위생 감독 당국은 곧바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我们还要根据它这个老鼠啊是怎么来的，我们要根据它平时的一个记录啊，我们来进行一个调查。我们通过全面检查，发现老鼠应该是从这里面下来的通风口。 중국 식당에선 쥐로 인한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허거 식당에서 식자재를 먹고 있는 쥐를 방치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가 하면 식사 중인 손님 머리에 쥐가 떨어져 혼비백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위생 감독이 허술한 것이 문제라며 처벌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스페인 국민들이 진흙을 손에 묻힌 채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대처 탓에 홍수 피해가 컸다면서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난 시위대 10만여 명이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청 벽면 주위에는 항의 표시를 나타내는 손 모양 진흙 자국이 가득합니다. 경찰들은 시위대가 던진 진흙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무장한 경찰과 시위대들의 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주에서 카를로스 마손 주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51년 만에 대규모 홍수로 200여 명이 넘게 사망하자 정부의 부실 대응을 규탄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긴급재난 안전 문자가 12시간이 지나 발송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The regional government didn't warn on time for the flooding, didn't respond on time, so we want them to quit and to let the new government to take over the responsibilities to clean up the mess that they left. 하지만 마손 주지사는 시위대의 요구를 존중한다면서도 지금은 복구와 구호 작업이 우선이라며 즉각 사퇴는 거절했습니다. 마드리드와 알리칸테 등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상황. 책임 소재를 놓고 스페인 정치권에서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탈북민들의 대외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I didn't talk about that. Oh, I wrote a book. Or I'm a speaker. But they can see the news. Yes, they give me courage. So I think it's just so beautiful.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북한 인권 알리기 행사. 32살의 탈북민 한송미 씨가 연단에 서서 북한의 실상을 영어로 폭로했습니다. 2011년 탈북 당시만 해도 알파벳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일념하에 어학원을 다니며 영어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 이제는 영어 연설은 물론이고 영어 책 출간까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ABCD도 몰랐어요. 길에 나가면 도저히 한글인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 외래어로 쓰여져 있어서. 이에 앞서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북한 실상을 영어로 고발하는 대회에 43살의 김명희 씨가 참가했습니다. 북한에서 겪은 참상과 1998년 탈북에 성공하기까지 겪은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등의 파란만장한 경험담을 영어로 당당하게 풀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I couldn't do anything, and not long after, for the next 2 years,
I was sent back to North Korea by Chinese police. 영어로 해외 무대에서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젊은 탈북민들이 늘면서 이렇게 전문 양성기관도 등장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런 기관에 영어를 배우겠다고 찾아온 탈북민은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를 습득한 이들은 11개국에 진출해 글로벌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직접 영어로 얘기했을 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한 탈북민들 또한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내 이야기를 영어로 얘기했다 플러스 자신감도 되게 얻으세요. 이런 사례가 늘다 보니 MZ 탈북민에게 영어 공부는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전 세계에 영어로 말을 하고 싶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려는 탈북민들. 언어 장벽을 뛰어넘으려는 이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만약 엿가락처럼 늘어나고 접히고 비틀린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원래 크기에 1.5배까지 늘어나고 자유롭게 변형까지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준성 기자입니다. 손바닥 표시를 누르자 평평하던 화면이 볼록 솟아오릅니다. 이내 화면은 회전식 손잡이로 바뀌고 다이얼 돌리듯 원을 그리니 라디오가 켜집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버튼이 화면에서 튀어나옵니다. 잡아 늘리거나 돌출시켜 3차원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트레처블입니다. 기존의 폴더블이나 롤러블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로 평가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를 1.5배까지 늘릴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10,000회 이상 반복해 잡아당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컨택트 렌즈에 쓰이는 특수 실리콘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난 필름 형태의 기판을 활용해 유연성을 크게 높인 얇고 가벼운 데다 불규칙한 굴곡면에도 붙일 수 있어 패션이나 웨어러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실제 올해 서울 패션 위크에선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부착된 옷과 가방이 등장했습니다. 모델의 걸음에 맞춰 5단의 화면이 흔들리고 모델이 가방을 움켜쥐자 영상이 구겨집니다. 실제 적용된 제품이 공개되면서 상용화도 한 발 더 가까워진 상황. 단순히 보는 대상이었던 디스플레이가 붙였다 뗐다 입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열왕자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얼굴이 보이는데 트럼프 당선인과 뭡니까? 바로 캠입니다. 오늘 트럼프 정부 2.0 시대 대응 회의도 연 윤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잘 맞을 것 같다고 이런 말까지 했었죠. 많은 미국의 여야 양당 상하 의원들하고도 많이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뭘 보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한참 전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다. 네, 두 사람 체격도 성격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반도체 특별법을 띄우며 보조 맞추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이 발의한다는 특별법에는요,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방안도 담기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과의 케미 언급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날인 오늘 트럼프 정부 2.0 시대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케미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엄청난 국익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역시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 결국 트럼프의 승리를 이끌지 않았느냐. 이 대표가 밀고 있는 일명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기조와 트럼프 당선을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을 향해 실용 외교로 기조 바꿔라 이렇게 훈수도 뒀습니다. 여권 내에선 야당 대표 행보로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 최근 쥐떼를 자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쥐떼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당 일부 지도부를 꼬집은 걸로 해석됩니다. 내용을 더 보면요.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 내부 총질에만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 난파선의 쥐떼가 생각난다고 말했는데요. 콕 집어서 누구인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부 친한계 인사를 저격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인사들을 자주 저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언급한 건데요. 오늘 올린 SNS에서도 바른정당 얘기를 꺼냈는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후 바른정당이 창당됐죠. 대구 가보면 유 후보는 배신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한 대표에 대한 비판도 하면서 그때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친한계 인사 홍 시장에 대해 소위 부답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진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갈등 일으키지 말라 이런 말로 들리는데 일단은 소강 상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요.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등을 공언했고요. 한동훈 대표도 약속한 쇄신을 실천해달라 당부하며 비판을 자제하고 있죠. 일단 당내 갈등 상황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 한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도입을 앞두고요.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고 아슬아슬한 분위기입니다. 당정은 함께 민심도 반영해야 하니까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위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동안 따스한 햇볕에 포근함이 감돌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서울이 1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1도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동해안에는 약한 비와 함께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대기 정체로 오전 한때 인천에, 밤에는 수도권과 충남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내륙에는 안개가 짙습니다.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6도, 전주와 대구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 20도, 부산 23도까지 오릅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 비가 내립니다.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북러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더불어 일본 정치의 불확실성마저 높아진 상황에서 북러 밀착에 맞설 한미일 협력에 빈틈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보에 구멍은 없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